소위 개딸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에게 가장 공분을 샀던 얘기가 이 얘기였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된다. 그런데 오늘 정봉주 후보가 페이스북에 내가 그 말 한 거 맞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된다고 얘기했느냐 묻습니다. 예, 했습니다. 예. 사실 뭐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본인이 유세 직후에 기자들하고 소위 말하는 백브리핑 단계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자들한테 한 이야기를 자기가 지금 부인할 수 있을까요? 소위 말하는 빼박이잖아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황 자체를 전혀 그러니까 이 없던 걸로 할 수는 없겠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얘기 본심은 오직 민주당에 대한 충정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애정으로 한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안 될 수도 있는 이유가 뭐냐? 이재명 대표를 파는 이재명 팔이 하는 사람들 때문에 네. 상당히 그러니까 당신과 민심이 왜곡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장서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차단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뭔가 좀 이렇게 쇄신하고 전환하려는 예. 그런 충격요법으로 한 이야기라는 식으로 지금 본인이 오늘 페이스북에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박원석 전 의원이 전한 바에 의하면 예. 왜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냐면 조그마한 비판에도 못 참는다. 그리고 행정가라서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와 오늘 지금 해명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항 자체는 본인이 인정을 하면서도 뭔가 이 해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좀 엉길 수밖에 없는 예. 이러한 부분을 과연 민주당 당심은 어떻게 평가할까 저는 좀 궁금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한번 정봉주 후보가 뭐라고 했는지 좀 보여주세요. 김재영 최고위원님. 예. 이재명 팔이 무리가 누군지 왜 안 밝히냐고도 묻는데 이 또한 민주당에 대한 충정과 이재명에 대한 애정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되십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빼박이어서 엎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나 애정이 많아. 또 이렇게 얘기했네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모순이죠. 뭐 저는 저 보면서 어떤 장면이 생각났냐면 이렇게 배가 고프다고 자기 꼬리를 먹고 있는 뱀.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뭐 그냥 그 말로 표현하자면 난 사랑하니까 너를 때린다라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파리가 문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재명 파리의 몸통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이에요. 제명인의 마을의 이장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제명인의 마을 이장에서 내려오세요. 거기가 너무 지금 이른바 개딸들의 집합소가 되고 있고 예? 너무 거기서 증오 그리고 공격 이런 것들이 횡행하고 있으니까 내려오세요 했지만 안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그 개딸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극한 행동들에 대해서 그것을 제재하거나 제어하는 발언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통이 이재명 대표신 거예요. 그 실체가. 근데 그 이재명 파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주변 분들, 쉽게 얘기하면 그 개딸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를 앞세우면서 최고위원에 당선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지도부를 구성할 텐데 내가 지도부에 들어가서 지도부와 함께 이재명 파리를 척결하겠다? 예. 아니 그분들이 다 같이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재명 파리를 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걸 어떻게 척결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논리적으로 예.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 그 본심이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당 대통령 되면 안 되는 사람이고 이재명 파리가 문제가 있다. 이게 당을 망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막강한 표심 앞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저렇게 이제 지금 그 발뺌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면 안 된다라고 했죠. 두 번째는 나 애정이 많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나 최고위원 들어가면 명팔이 척결하겠답니다. 이 논리적인 흐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정봉주 후보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보면요. 강성 지지층이 전혀 이 얘기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요. 성층 부의장님. 이런 댓글입니다. 도대체 누가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라는 말이냐. 명팔이 본인도 만만치 않게 하지 않았느냐.
수석 최고위원이 돼가지고 자신이 정치 기획을 하겠다는 욕심이 있으신 것 같다. 여러 해명했지만 성에 안 찬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그 강성진 지층이 원하는 것은 일단 사과를 또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발언에 대해 실수했다라는 발언을 원했던 건데 그 발언을 난 했다. 안 했던 게 아니고 그리고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변명을 하신 거죠. 그 뭔가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까지 했다고 하는 건데 강성진 지층이 보기에는 이게 눈에 성에 안 차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근데 저는 글쎄요, 정봉주 후보는 그 변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면은 이재명 대표의 그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한때 사랑을 받았을 때 박용진 의원을 잡으러 가겠다라고 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 정봉주 후보는 그때부터 그냥 솔직한 사람이었고 그냥 속에 있는 내용을 누구 같으면은 그냥 내가 그 지역을 한번 더 좋게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뭐 당의 정책성과 맞지 않는 사람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그냥 대놓고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솔직함이 때로는 득이 되는 것이고 이럴 때는 또 독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석 최고위원이 될지 뭐 어떻게 지도부에 입성할지 모르겠으나 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만약 지도부에 입성한다면 정봉주 후보는 또 그때 가서도 또 솔직하게 뭔가 발언을 할 겁니다. 뭔가 필터링 없이 발언을 할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글쎄 강성 지지층들은 아무래도 더 자신들이 지지를 해줬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당신을 찍은 사람들도 우리는 많은데 이런지를 모르고 찍어줬기 때문에 더 분노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의 분노도 또 이해는 가지만 정봉주 후보는 원래 저랬던 분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사람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